안녕하세요. 5월 7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58% 상승하면서 3,19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3,482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457억 원, 외국인이 1,90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6% 오름세를 보이면서 978.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는데요. 개인이 76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됐는데요. 기관이 111억 원, 외국인이 44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김태성 전문가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똑같이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역시나 전문가님 오시는 날이라 그런지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오늘 또 좋았어요. 네. 네,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일단, 보셨나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코스피의 일봉 차트, 오른쪽은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일리로 하루하루의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볼 때는 이 일봉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번 주는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마감이 되는 오늘, 이 생성이 되는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도 주봉으로 한번 보고요. 코스닥도 주봉으로 봅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보다 주봉으로 봤을 때가 어떻게 더 느낌이 오시죠?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니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밀리지 않고 어느새 또다시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탈이 된 것 같은데 결국 주봉상 어떻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바로 꼬리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매도 물량이 많았지만 그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주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뭐 코스피가 0.5%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수급적인 질을 한번 보자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을 사겠다는 그러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무엇을 또 확인하실 수 있냐면 바로 미국
나스닥과 미국 S&P 선물 지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S&P 같은 경우에는 0.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충분히 오늘도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준다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이 코스피의 전고점 돌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3,200포인트를 또다시 넘어서서 아마 3,250, 3,266 여기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한번 3,300 그 언저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또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나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은 무슨 장세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입니다.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지수는 올라가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시황이 지금 이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현재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떠한 전략대로 매매를 해야겠구나. 이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우리 시장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까지도 추세가 이탈이 되지 않았고 선물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미증 씨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이런 종목별 장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옥석가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부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 종목을 공개해 주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근데 이번 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첫날은 엄청 타격을 받는 업종들은 뭐 10% 넘게 급락도 나오면서 우려가 컸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방송이었었나요? 화요일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공매도 여파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매도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확정, 이익 확정 짓는 물량이 나올 뿐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만 좋아서도 안 돼요. 지금은 경제 지표가 정말로 좋다라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이러한 실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공매도 여파는 이제는 뭐 지나갔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공매도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공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신규 매수하고 싶었던 사람들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렸기에 아마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담고자 했었던 게 바로 삼성전기였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월요일날 공매 재개, 화요일날 조정받을 때 그래도 사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요 벌써 3% 이상의 수익을 아마 갖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실적 좋습니다. 하지만 공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 벌써 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공매도의 가장 큰 타켓이었는데요. 일단 이 깊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그죠? 골이 깊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나타내고 있어서 공매 여파는 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경제 지표가 지금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미리부터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공매도에 타격을 입었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큰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을 제외한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네, 1,000억 원 이상으로 압도적인 거래 대금을 자랑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죠. 오, 네, 일단 네. 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좀 팩트로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HMM 그리고 페노션 그죠? 운임지수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조선수주 관련한 기업들,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철강주들 이 종목군들이 거의 최근 3, 4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 테마였거든요. 이 주도 테마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바로 실적의 개선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주가의 위치였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의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바닥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바닥권 대비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4,700원이 됐으니까 150% 정도 올라왔다. 정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한참 잘 나갔을 때 대비해서 이제 반 회복한 거예요. 40,000원이었던 주가가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무려 70% 빠졌어요. 70%. 반토막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의 개선세로 폭발적인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원래 평균 가격까지 일단은 회복한다. 30,000원이 기본적인 가격이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LG 디스플레이를 월봉으로 좀 더 길게 볼까요? 월봉으로 길게 보면 더 기가 막히게 제가 이제 최근의 고점, 3, 4년 전에 고점이 40,000원이라 35,000원, 40,000원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높을 때는 50,000원이었어요. 50,000원이었던 주가가 10,000원이 된 거죠. 5분의 1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한 종목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멀었다. 당연히 올라옴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떠한 심리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죠. 네. 아마 막 팔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밀려도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거고, 또 반대로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말이 4, 5년이지, 4, 5년 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4, 5년 만에 이 가격이 올라왔으니, 지금부터는 뭐 20%, 30%, 100% 수익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본전에라도 오면 매도를 하고 싶은 또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은 나오겠지만 저는 조정 시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은 실적 악화했는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그동안에 중국산 제품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해당 LCD라든지 OLED 관련해서 최대 고객사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제품보다 중국산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제품의 가장 강점이 바로 퀄리티죠. 품질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높더라도 LG 제품을 또 선호하게 만드는 OLED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좀 많이 지금 펼쳐놓은 상황. 그리고 과거에 LCD는 엄청 많이 썼죠. 과거에는 LCD가 엄청 많이 썼지만 최근에 OLED, LED로 많이 바뀌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LCD 라인을 지금 다 뜯어서 OLED로 바꾸고 혹은 LED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지금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LG 디스플레이 오늘 거래량은 그런 것들을 염두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한번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자금이 무한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저는 뭐 나눠서 산다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에 나눠서 산다고 보면 뭐 지금 가격 저는 1차 매수로는 손색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22,000원 부분에 내려오면 그때 더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상한가 오늘 사서 뭐 다음 주에 당장 뭐 50% 100%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니만큼 천천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실적 악화로 그동안 부진했지만 이번에 실적을 회복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가격인 3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과정일 뿐이다. 지금 당장 1차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아주 밝게 봐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LG 그룹주들 중에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중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LG 그룹주들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그럼 가장 좋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걸까요? LG 디스플레이도 좋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가져갔을 때 네.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LG 그룹주 안에서는 LG전자가 가장 좋지 않겠어요. LG전자요? 네. 아, 네. 그렇죠. 결국에는 LG 그룹주에서 그동안에 가장 문제시됐던 게 바로 MC 사업부잖아요. 네. 이제 모바일 사업부의 적자를 이제 모두 털어낸 지금 1분기 상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그동안 MC 사업부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돈이 어디로 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전장 부품이라고 하죠. 이제 자동차 관련 혹은 전기차 관련 이쪽으로 저는 자금을 쓰는 LG전자가 향후 시장에서 봤을 때 성장적인 측면 그리고 테마적인 성격을 모두 띌 수 있는 또 애플카하고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LG전자를 한번 선호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이게 매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중에서 굳이 한 종목을 뽑으라면 뭐 LG전자이겠지만 저는 셋 다 LG 그룹주는요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왔어요. SK 하이닉스보다 사실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야기지만 LG전자 10만 전자 이야기보다도 6만 전자 언제 탈피하냐, 8만 전자 언제 탈피하냐 이 이야기를 들어왔던 LG전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지수 밀리고 그리고 지수가 회복하면서 가장 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은 그룹주가 LG전자인데 LG그룹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좋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아요. LG화학 있죠, 그죠? 에너지솔루션 있죠. LG전자 있죠. 이노텍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그래서 뭐가 좋다. 같은 그룹사 내에서 뭐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저는 LG그룹주들은 다 좋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LG 그룹주들 다 좋지만 그중에서 굳이 한 그룹을 뽑자면 LG전자가 핸드폰 사업부를 제외하면서 그룹주들 내에서 가장 그나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적 분할로 5월 27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점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운주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HMM이랑 페노션은 희비가 엇갈렸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HMM 대단합니다. 네, 네. HMM 대단하고 부러워요. 제가 이걸 샀더라면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전문가님. 못 삽니다. 전 못 사요. 신규 진입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네, 신규 진입은 네.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단순히 전문가님. HMM이 네. 좀 부담스러우면 해운주 업황이 되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눌리는 페노션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만약에 H&M을 살까 페노션을 살까 고민을 한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페노션이 맞는데 조정을 기다려서 차라리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낙폭이 조금 커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H&M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맥락으로 오른 게 아니고 수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이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도 뭐 1억,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1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의 엄청난 지금 실적세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내리면요, 내릴 때 이유를 만들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부분이 모두 선반영이 돼서 이제는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어서 굳이 H&M을 지금 위치에서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M은 신규 매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페노션 한번 볼까요? 네. 페노션도 굳이. 일단 좋아요. 네. 하면은 제가 너무 나쁘게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송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네. H&M도 지금 사기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페노션을 지금 또 산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맞지 않는 게 H&M이 밀리면 페노션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장이 H&M이라서 H&M이 밀리면 페노션이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자. 운임, 해운주, 네. 조선주, 조선기자재 이거를 한 테마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옮겨갈까요? 관심을?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네. 해운주가 가장 큰 테마니까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선주, 한국조선해야,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저는 움직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조선기자재 하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성광밴드 그리고 한국카본 이쪽인데 저는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를 산다면 한국카본이 지금 가장 부담스럽지 않는 포인트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광밴드도 제가 노란톡에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최소 10,000원 그리고 10,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12,000원까지는 금방 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2달 반 전에 이 레포트로 이제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조선업황 관련해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성광밴드 이 종목을 꼭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해운주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조선기자재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조선기자재에서 아직 쉬고 있는 한국카본을 지금 위치에서 사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엄청난 꿀팁을 주셨네요. 요즘에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해운주, 그 뒤에 조선주, 조선기자재 순서로 움직이는데 조선기자재 안에서도 섬광밴드, 한국카본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요즘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개인들 투자 심리는 조금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은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상승을 좀 이끄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 늦었죠? 미리 들어왔어야 우리 편인데 너무 늦게 들어온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들어와 준 것은 저는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체별로의 성향이 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을 이렇게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금융투자예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투자는 굉장히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즉 아침에 사서 오르면 오후에 팔거나 오늘 사서 오르면 내일 팔거나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물량이 굉장히 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일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날은 오늘 이렇게 또 올렸으니까 내일 장 초반에 대량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볼 정도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투신, 연기금은 규모적인 자금으로도 굉장히 큰 주체일 뿐더러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쭉 매수를 해요. 반대로 뭐 당연히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아한 것처럼 팔았는데 또 팔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쭉 매도를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과 연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신과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기관의 힘 없이도 올라왔던 우리나라 시장, 기관의 힘까지 받쳐준다면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 기관이라 그래서 다 좋아하지 말고 투신과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기간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장 추가 상승,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급 좋은 흐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어제 오늘 진짜 건설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죠.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를 또 지하화한다는 이런 이슈까지 있으면서 건설 네. 관련주들이 또 시멘트주까지도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들도 테마가 종목 업종이 많잖아요. 기자재도 많고 이렇게 시멘트주, 인테리어주까지 많은데 어떤 업종에 네. 눈여겨봐야 될까요? 당연히 건설하면 건설부터 봐야겠죠. 네. 건설이 올라야 그다음에 건설 기자재가 올라요. 제가 앞서 조선 이야기할 때도 해운 가구, 그다음 순서대로 조선 가구, 그다음 조선 기자재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또 움직이고요. 그런 다음에 건설 기자재, 뭐 시멘트라든지, 뭐 아스팔트 도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이러한 쪽이 이제 움직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건설주들 당연히 올해에는 오늘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통 뭐 이거 건설 한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대선 1년 남았잖아요. 네. 대선 후보자들이 당연히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테마를 힘입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것은 그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 공급이 늘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설사들에게 집을 많이 짓게 만드는 또 집을 많이 지은 건설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순환고리라서 저는 이번 한 해에는 건설주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 건설사에서 원픽은 저는 일단은 GS건설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GS건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주 물량, 해외 수주 물량 모두 저는 튼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으로 보면 DLENC나 뭐 서희건설이나 이런 쪽을 보는데 저는 DLENC에게 좋은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DLENC가 이 편한 세상 만드는 데인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대림산업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니까. 이 편한 세상에 주택 건수도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것은 대림산업이 그동안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가장 수주가 적었던 부분이 해외 플랜트 쪽이었어요. 우리나라 수주보다도 해외 플랜트 쪽에 좀 부진했었는데 해외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시됐던 해외 플랜트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건설 부분도 실적이 좋아진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DLAC가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이 되면서 남들 다 신고가 영역으로 랠리가 나오는 그 구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뭐 여타 다른 건설주들이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그 구간에 DLAC는 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탄력적으로 본다면 DLENC 같은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또 한 번 더 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건설주들은 올 한 해는 충분히 더 승부를 봐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또 꿀팁을 주셨네요. 건설 관련주들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쭉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형 건설사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대형 건설사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는 GS건설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또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DLENC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카드 그렇죠. 이용 대금이 다시 증가한 지표가 나오면서 유통주들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셨나요? 플렉스라는 단어 아시죠? 네. 네.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맞아요. 이 소비를 많이 하는 20대, 30대, 40대도 그렇지만 요새 뭐 10대 분들도 뭐 플렉스를 한다고 할 만큼 특히 이제 명품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일단 뭐 그런 명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체크를 몇 가지를 해본 게 있는데 루이 땡땡, 네. 에르메스, 에르 땡땡, 네. 뭐 프라땡, 막 이런 구땡, 샤땡 있죠.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매출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서 유명 브랜드에서 매출이 얼마가 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이 나라별로의 매출표를 딱 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루이땡땡이요. 1년에 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와. 그리고 에르땡땡이 5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요. 네. 아니 루이땡땡은 1조인데 왜 에르땡땡은 5천억이요?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진율로 따져보면 에르땡땡이 훨씬 더 고마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루이땡땡도 에르땡땡도 샷땡, 구땡 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괴리감이 느꼈던 게 그 자료를 보면서 네. 아니 실제 경기는 안 좋다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난다는데 이 명품 소비가 늘어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라고 했지만 결국엔 이 보복 소비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플렉스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명품에 대한 소비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유통 주식이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것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가장 먼저 오르죠. 백화점 같은 곳이요? 현대백화점. 네. 그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객들이 많다라고 고객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종목들 안에서 젠백스링크라는 종목을 한번 좀 원픽으로 삼고 싶어요. 젠백스링크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질문이 그 플렉스 관련한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에 이 명품을 들여오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젠백스링크입니다. 그리고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뭐 CJ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판매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명품을 아무리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갖고 온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판매할 곳이 없으면
수수료를 주고 백화점이라든지 온오프라인의 매장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판매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백화점, 홈쇼핑 관련주들 이러한 쪽들 많이 움직이는데 정말 숨은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젠백스링크라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이 젠백스링크는 근데 시총이 작아서 대형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명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화장품 라인업도 굉장히 고가 라인업이 오히려 요새는 더 잘 팔린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힘입어서 저는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유통주들 관련해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 그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젠백스링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넥슨GT고요. 매수가는 15,8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 많이 오른 가운데 넥슨GT도 오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0.36% 상승하면서 13,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넥슨GT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더 갖고 가야 되겠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밀린 종목이 아니라면, 넥슨GT 기준으로 보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조정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점 노려볼 만하다. 저는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굳이 완전히 가격적으로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되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더 가져가 볼 만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요, 지금 거의 9월부터 해서 9, 10, 11, 12, 1, 2, 3, 4, 한 8개월을 쉬었어요. 그죠? 8개월을 쉬었다는 건 뭐냐면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이제 갇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저점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투입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개월이나 아니면 혹은 1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안 되겠다.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그러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수 상승에 좀 편승해서 한 번 더 올라왔을 경우에는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GT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11,000원 이탈하는지 잘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시젠이고요. 매수가는 82,2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여파로 요즘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젠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지금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다행히 가격대를 보니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오면 85,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내려가면요 8만원 이탈 시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금 매도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시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시젠은요 제가 12만원 이탈됐을 때부터
이 박스권 하단 이탈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손절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손절하지 못하고 가지고 오신 분들이면 거의 뭐 마이너스 계좌 50%도 찍었겠죠. 그러한 종목이 매수가까지 어찌되었든 올라왔으면요.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코로나와 1년 후에 지금의 코로나를 비교해 봤을 때 1년 전에 코로나는 진단키트 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손세정제, 마스크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히 백신이 지금 접종률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디즈니랜드가 다시 개장을 했고 유럽도 다시 한번 뭐 여러 이 완화 제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참 잘 나갈 때까지 갈 수는 있지만 갈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100%가 없으니까 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는 분할로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이 지금은 너무 많은데 과대납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지 않겠어라고 기대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뷰로 본다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정말 매매할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짧게 85,000원 올라오면 그냥 수익 실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반대로 8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는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8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 그렇지 않다면 8만 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은요. 롯데쇼핑이고요. 매수가는 12만 원, 비중은 3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오늘 수익권이 되셨네요. 조금 수익권이신데요. 오늘 소비주들 관련주들 상승을 하면서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쇼핑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져가야죠. 제가 앞서 말했죠. 네. 일단 소비 그렇죠.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주가도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 이제 근데 투자자분이 아셔야 될 거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이제 좀만 더 올라오면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전 원래 기록했던 가격까지 이미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앞으로의 실적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과거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에 밀려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복 소비라든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살아난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보다 갑자기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홈쇼핑이 더 잘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시고 저도 향후에 성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젠백스링크라는 기업 있잖아요. 차라리 이 종목군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젠백스 링크 같은 종목들로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남은 종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문가가 유망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김태성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요.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삼성 계열사 중에 광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실물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소비 회복이 이제 강하게 올라올 때는 당연히 의류 혹은 뭐 이런 부가 신발이라든지 자파죠. 의류나 자파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관련 브랜드에서는 광고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오히려 단가가 낮은 제품보다 단가가 높은 제품이 많이 팔릴 때이면 팔릴 때일수록 더 고급적인 이 광고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보니까 광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소비 패턴도 변화가 되어 있고 경기 지표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수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마케팅에 돈을 좀 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현대 계열사로 보면은 이노션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제1기획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1기획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관의 수급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 수급의 주체들도 굉장히 이 성향들이 있는데 금융투자가 단기, 그죠?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이 추세를 타고 이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지금 자금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또 사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광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저는 충분히 제1기획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 가격은 저는 지금 딱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시초 뭐 아니면 23,300원 이 부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요 돌파한 상태예요. 돌파해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하는 거죠.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도 저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보면 지금 위치부터 한 30%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기준으로서는 30%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1기획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뭐 키포인트는 다시 살아난 소비 심리에 따른 광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1기획 지금 위치 굉장히 좋다. 대신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상승만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1기획이라는 기업도 지금 위치에서 밀린다고 손절을 할 기업은 아니거든요. 손절을 할 기업은 아니고 조정시마다 추가 매수를 할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차원에서 최근에 졌죠. 1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고 다시 바라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종목별 장세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소비 심리에 따른 광고 마케팅 중요성 증가로 제1기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밝게 봐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